합이 된다. 이렇게. 인해합은요. 인해합 목으로 돼 있죠. 목. 인해합목. 그래 해중에는 사실 그 해중 간목이 있는 거죠. 있으니까 이거는 수생목하는 관계다. 그죠? 이 해중에는 이제 간목. 그래서 이거는 생하는 관계니까 거기 생합이라고 돼 있죠. 생합이라고 돼 있다. 자, 요런 모양으로 육합이 이루어집니다. 요런 모양으로. 요러한 원리로. 그러면은 묘는 요러한 원리라고 했으니까 요러한 모양이라 했으니까 묘는 당연히 쭉 가서 술과 합을 하죠. 합이 되겠죠. 요 모양으로. 그럼 묘술은 합화이다 라는 거거든요. 그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하는 묘와 술이 만나면은 이 화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잖아요. 그런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? 이거는 조금 더 연구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. 어쨌든 여기까지는 우리가 목이 만들어지고 인해에는 한목이란 그런 이 목 기운이 강해지는 거는 이건 우리 조금만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묘술은 이 술,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거는 사실 아까 인호술에서 맹목이니까 인호술에서 이 화가 안에 있어요. 화는 인호술에서 음화가 있거든요. 음화가 있는데 이 술은 사실은 이 화의 고지거든요. 그런데 물론 머금고 있는데 고지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만 쓰여짐이 없어요. 그런데 어떠한 이제 누가 건드리게 되면 쓰여짐이 있다 이거거든요. 그런데 이 음목과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음의 목이거든요. 음의 목이고 또 여기 들어있는 거는 이 음의 정화입니다. 그죠?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음목은 병화가 있어야 되잖아요. 음목은 내년에 이 계묘년이죠. 계묘년이 필요한데 정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. 사실은. 싹이 피어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? 태양의 빛이 필요하거든요. 물론 뭐 정화라고 빛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. 이 부분적으로 비춰주는 하나의 화초만 키워주는 부분적으로 비춰주는 그걸 뭐 음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봤을 때 좀 뭐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. 그리고 여하튼 우리 명리적으로는 묘술합 화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진의 합은 또 당연히 쭉 와야 되겠죠. 진유합이라는 얘기죠. 진유합은 금을 만들어낸다. 진유합금이다. 그죠? 여기 이제 신자진, 이 진의 고지거든요. 그래서 진유합에서 금이 된다. 어떤 이 반합의 형태,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. 하여튼 뭐 이거나 뭐 반합의 형태로 봐도 되겠다. 그래. 긍정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산은 육합은 또 사신의 합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합이 만들어지는 모양새가 보면 하나를 알면 이제 쭉 다 이제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손바닥을 보면서 이제 외우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신의 합이다. 그럼 사신의 합은 뭡니까? 이제 만들어진 게 토, 그다음 목, 화, 금, 수가 만들어지겠죠. 이렇게 사신합수다. 이렇게 만들어요. 결국은 여기 책에는 지금 어떤 생합, 극합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생하는 합에 의해서 이 생을 하는 관계면서 합을 하면 생합이라고 하고, 그죠? 극을 하면서 하는 합은 극합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. 지금 극합보다는 생합이 더 잘 된다고 본다. 이래. 그런 다음에 남은 건 오미죠, 오미합이다. 그럼 오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해합의 사오미 방해합의 반합이에요. 합은. 그죠? 근데 뭐 옛날에 옛날 그 고서에는 더 만들어지는 합이 없다. 그래서 이거는 아까 뭐라고 했으면 뭐 만들어지면 화된다 했잖아요. 화가 안 돼. 야들은 전부 다 사신의 합화수거든요.
이렇게 표현하는데, 근데 오미합화화는 아니다라고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아닌 게 아니라 합화가 된다, 오히려. 왜? 아까 방해합이 반합이잖아요. 근데 이게 기운이 굉장히 막, 이때가 진짜, 이때보다 훨씬 더 이때가 열이 많고 뜨거울 때거든요. 현실적으로. 그래서 합파라고 해도 무방하다. 이건 확실한 거니까 뭐 말할 수 토달 그게 없다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육합은 이렇게 6개가 만들어집니다. 육합이 이렇게 만들어 구성된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, 방해합은 가장 막강한 힘이지만 힘이면서 그 하나의 오행, 한 방향을 바라보는 그 방위의 오행의 기운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부여하게 된다. 그죠? 그것이 누구인데 그 일간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.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그 일간 주체자의 행동 거지가 된다라는 거. 그죠? 행동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게 합에 의해서 그 명주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준다. 정신 환경에 영향을 주면 그 지지는 뭡니까? 나의 현실적 행동적이잖아요. 주면서 그게 곧 나의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또 특히 육합은, 아까 방해합은 어떤 방해합의 특징적인 게 갖고 이제 한 방향을 바라보는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고, 그다음 사회적으로 합인 삼합도 그렇습니다만은, 그걸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제 그 아까 당사주적 개념에서 띠로 제가 그 이해를 좀 그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, 그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궁합 보는데 합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? 그걸 본다면 그건 가장 주체자가 누구 하면 나니까 일치를 대입시키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실질적으로 궁합을 볼 때는 이 뭐 아까 삼합도 보고 방해합도 보고 하지만은 이 육합을 상당히 많이 본다. 육합을. 근데 육합은 뭐 애정합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육합의 이 관계에서는 서로 일치 간의 관계가, 그죠? 이런 육합적인 관계가 있을 때는, 자, 극합이냐 생합이냐 이런 것도 물론 되겠지만은, 그 극합 생합에 따라서 극은 극하면서 이 애정 관계가 되고, 그죠? 생은 생관계에 있으면서 또 애정 관계가 된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뭐 지지합은 청간합은 뭐 청간합대로 뭐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, 지지합은 지지합대로 세 가지인데 요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. 많이 적용하니까 잘 요거는 꼭 아셔야 되는 그런,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좀 나름대로 쉽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전반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. 예.